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지금 벌써 8번째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8번째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달려오신 겁니다. 또 자전거로 비교를 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속 좋은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은 시장에서 분명히 시장을 쉽게 보실 수 있는 해안이 생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교육자료 받으셔야만 또 좋은 강의를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지금 첨삭지도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참여하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6강에서부터 전략을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다소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이유가 아무래도 실전 차트들 많이 나오게 되면은 꿈도 가지시게 되고, 또 하락 반전하는 종목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맞아, 내가 저때 손실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손실을 줄일 수 없었던 것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실전 차트 놓고 보시면 흥분하시는 건 맞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후회하시는 부분도 맞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죠? 기초 부분입니다. 흥분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비법을 전수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복습해 나가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기초 부분부터 복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 시간들에 배웠었던 기초 비법에 대한 기초 강좌 부분만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을 놓치시지 말고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전 부분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상승 잉태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 부분에 대해서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한 화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D사의 주봉 차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락 반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 장대 음봉이 발생되는데 전체적으로 등락폭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부터 33.36% 하락을 했네요. 고가가 105,500원이었는데 주봉 차트 기준이기 때문에 5주 정도 기간에서 33%라면 큰 폭의 좀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승 잉태형으로 이렇게 반전이 돼 있어요. 이 부분만 놓고 보시면 또 흥분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흥분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될지 편입 구간을 배우시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죠. 자, 캔들 부분 모양 나와 있고 박스가 이렇게 크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 구간 보시면은 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박스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또 윤정도 또 실수했네. 아닙니다. 밑에 부분에 지금 꼬리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가 있고 위에 부분에도 이렇게 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꼬리 부분이 우리가 캔들 배우는 시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넓게 그려드린 겁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이에요. 왜? 두 개만 놓고 보시면은 방향성을 예단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 혹은 횡보를 하다가 어느 방향성이든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날의 캔들 확인형을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잉태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시간에 다음 파트에서 배울 이렇게 생긴 장악형의 경우에는 두 개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잉태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확인형까지. 그래서 캔들 3개짜리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느 구간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편입 구간 잘 생각해 보세요. 2개짜리에서는 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 없고 3개짜리에서부터 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신뢰도가 이제 막 3개가 됐기 때문에 사거래일까지도 놓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어디 1차 이 음봉에 장대 음봉 굉장히 크게 발생됐죠. 굉장히 크게 발생된 장대 음봉의 요 상단 부분 뭐가 됩니까? 여기가 시가가 되겠고요.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그래야만 음봉이 떨어지겠죠. 이 시가 부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몸통의 상단을 뛰어넘는 구간부터가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 1차 편입 구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꼬리가 지금 여기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이 박스만큼의 꼬리가 달려있습니다. 이 박스 부분에 꼬리를 돌파하는 꼬리가 왜 중요합니까?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장중의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2차 편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3거래일째 편입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왜? 이 종목을 평상시에 쭉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장 끝나고 나서. 어찌됐건 간에 장중에 보셨다면 뭐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장 끝나고 난 이후의 공략 구간이라면 4거래일째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좀 넓게 당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뒷부분에 얼마큼 많이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다행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행스러운 겁니다. 왜? 편입 구간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됐다가 다시 꺾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제발 접으시라는 겁니다. 왜? 상승 잉태 확인형 별 3개짜리라고 말씀드렸죠. 3개의 구간에 놓여져 있을 때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공방을 가지고 갈까 말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흐름입니다. 그래서 밀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접근을 못 하시겠다? 절대 안 됩니다. 신뢰도 3개짜리는 어떻게 된다? 3가지 형태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입 구간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요 구간이라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여기서도 매수 편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여기서도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몸통 이외에 꼬리가 이만큼 달려 있어요. 요 라인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편입 구간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편입 구간으로. 그렇게 해서 2주 연속 편입할 수 있는 기회, 3주째도 일부 편입이 가능한. 그리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요 캔들이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또 양봉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추세를 살려주는 양봉의 흐름이기 때문에 더더욱 편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죠. 여기서는 편입 구간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애매하고요. 그렇다면 음봉이니까 차익 실현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밀려 떨어져서 강하게 지금 돌려올려 그런 신뢰도 3개짜리 시점에서 눌렸다고 정리를 하느냐? 아닙니다. 왜? 어디를 기준 잡았어요? 여기를. 그리고 윤정도 원래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보는 게 뭡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캔들 교육 해드리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게 가치 투자고 중장기 투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이 캔들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포착해서 어렵게 편입을 했는데 여기서 눌렸다고 차익 실현합니까? 아닙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실패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편입이 차익 실현 정리가 아니라 가지고 계셔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크게 매도 사인이 나오거나 차익 실현 사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러한 구간에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쭉 편안하게 쭉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뭐 대형주 갖고 나오면서 수익률이 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172%짜리의 주봉 기준입니다. 뭐 일본 기준의 저런 종목이라면은 오히려 가치 투자라는 말을 못 드리겠죠.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저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대형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캔들 굉장히 어려워요. 찾아내시기. 뭐 한 달에 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셔가지고 그런 종목이 나온다면은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공략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실 수 있길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을 또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화면 통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상승 잉태형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상승 장악형이에요. 캔들 2개만 놓고 보셔도 분명하게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사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얼마입니까? 고가 대비해서 고가 21만 3천 원 대비해서 저가가 17만 4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일봉입니다. 대형주죠. 이 정도 가격이면 대형주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대형주인데요. 22%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뭐 뒤에 또 박스를 그려드리겠습니다만 꼬리가, 그래서 화살표 있는 구간이 꼬리까지 달려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승 장악형인데 이러한 캔들 나오기 힘들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뻐요. 예? 너무 이뻐요. 응축돼 있죠? 여기서도 물론 응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응축이 된 이후에 이쪽은 조금 캔들이 작다 할지라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몸통 감싸 안고요. 요 구간, 박스 쳐드린 구간이 다 뭐라고요? 꼬리가 달려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전부 다 감싸 안았습니다. 전부 다 감싸 안게 되니까 상승 장악형이 되는데 별 몇 개요? 3개. 이러한 캔들 흐름 찾기도 힘든데 여기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시면은 조금 쉬셔야 돼요. 얼마까지? 자신감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금 전에 놓고 보여드리는 봉도요. 굉장히 찾기 힘든 봉이란 말이에요. 저도 며칠 밤새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런 봉이 나올 때는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커트라인, 손절 라인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시 그림 보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은요. 상당히 많이 빠진 이후에 어찌됐건 상승 장악형이 형성이 됐는데 매수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이거 매수 구간이요. 이거 몸통의 상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몸통이 너무 작아요. 맞습니다. 몸통이 작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위에 꼬리가 형성돼 있어요. 꼬리가. 그래서 장악형의 경우는 잉태형과 다르게 3거래일제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캔들이 나오는 바로 그 시점부터 몸통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첫 번째 매수 구간. 두 번째 매수 구간은 어디라고요? 꼬리가 이만큼 달려있다고 그랬죠, 지금.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부터 두 번째 매수 구간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3거래일제 되면 어떻게 되죠? 3거래일제. 3거래일제에도 이게 참 지금 안타까운 것이 장대 양봉입니다. 사실상 그 평상시 대비해서 양봉이 좀 크게 발생이 됐고요. 이 위에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안 보여지는 게 지금 제가 가슴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이 이렇게 달리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꼬리가 있죠? 매수 구간을 충분히 줬다는 겁니다. 이거 일봉이에요. 일봉. 그죠? 이 매수 구간을 요 라인까지는 충분히 줬다는 겁니다. 거기다 고맙게도 양봉으로 끝나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편입입니다. 아, 선생님 이게요. 지금 캔들 봉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불안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 양봉, 장대 양봉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전일 대비해서 몸통의 크기가 2배 이상일 때, 그리고 평상시에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작죠? 변동성 대비해서 커져 있을 때 얼마? 2배 이상 커져 있을 때 양봉이라,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앞부분에 놓고 보시면은요. 더 큰 양봉, 꼬리는 없습니다만 더 큰 몸통을 가진 캔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간만 놓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간, 이 구간만 놓고 해석하시면은 단기 급등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죠. 저 고점에서부터 얼마나 미끄러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밀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려 떨어진 이후에 바닥에서부터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필요 없다. 특히 매수 구간, 요 구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손절 라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개의 캔들에서 절반 라인인데 이 구간의 몸통의 절반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음봉으로 깨져 내려갈 때의 손절 기준인 것이지 이렇게 돌려지는 흐름에서 손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 편입 구간으로 확실하게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좀 섹시한 종목인데 이런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상승률이 많이 나오고 또 대형주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다면 또 귀가 쏠깃해지세요. 맞습니다. 귀가 쏠깃해지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는 해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수업조차도 어렵고 힘드시다라고 한다면은요. 교육교재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얼른 지금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첨삭 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바로 지금 참여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섹시한 종목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오늘 가장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한 개짜리 캔들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고 또 한 개짜리 캔들만을 가지고도 크게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려 온 만큼 제 투자 노하우 부분 한 개짜리 캔들에서 답을 드릴 겁니다. 다만 그 부분 설명드리기 앞서서 복습을 계속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쫓아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배우신 내용은 실전 차트 안 보여드립니다. 어제 배운 내용 중에 뭐 3가지가 하락 반전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손절하시는 방법, 그리고 차익 실현하시는 방법, 그리고 샛별형 지금 먼저 놓고 보실 텐데 샛별형 같은 경우에는 매수 구간이 어디인지 이 부분만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샛별형부터 편입 구간 어떻게 설정할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이 있는데 이 구간 뭐 설명드렸었죠. 샛별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몸통이 있고 샛별 십자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몸통이 없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가와 저가도 좀 짧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냥 스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세분한다면은 도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종가와 시가가 붙어지면 붙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는 더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신뢰도 부분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똑같은 3개짜리지만은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략하느냐? 이거 매번 똑같죠.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입니다. 왜? 얘는 상승 반전이기 때문에 하락의 기준이 잡혀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놓고 보실 때는 1거래일의 몸통의 중앙을 돌파한다.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4거래일에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됩니까? 1거래일의 몸통의 중앙이 지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렵죠? 간단하게 다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빠진 게 있어요. 빠진 부분은 또 칠판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빠진 부분 요 갭이죠. 여기서 발생된 음봉이 거래일,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된다? 캔들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갭이 발생될수록 갭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도는 역시 높아진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또 시가와 종가가 붙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 높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단 라인, 여기 써 있죠? 1거래일의 몸통에 중단 라인을 뚫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3개짜리의 형태에서 신뢰도 3개짜리 캔들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편입 구간하고 손절 라인만 짧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형태의 캔들이 나왔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는 없거든요. 계속 지켜볼 수는 없지만 내 종목이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혹은 지켜보고 있고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3거래일의 흐름이 나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중단 라인을 돌파했을 때, 밀려 떨어지다가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돌파했을 때의 1차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쭉 빠지다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요 라인, 몸통과 꼬리가 달린 부분까지가 편입 구간입니다. 1차가 어디요? 여기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중간을 뛰고 올라가는 부분. 마찬가지가 되겠죠. 손절은 그럼 선생님 어떻게 잡습니까? 죄송합니다. 손절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날 캔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4거래일째 접근하시는 분들,
여기 써 있습니다. 사거래일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이 중단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신뢰도 3개짜리에서는 없다. 거의 없다 말씀드려요. 이렇게 형성된 이후에는 추세를 다시 깨는 경우는 전체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경우 드뭅니다. 따라서 사거래일에는 거의 대부분이 중단 라인 위쪽에 대부분 양봉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날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거래일째에서 요 구간에 놓여지는 경우 요게 가장 적기 매매 사인, 매수 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절, 혹시라도 대밀릴 때 손절은 어디로 잡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이 중단 라인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기준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재차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손절입니다. 그렇다면 손실 구간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평균의 기준이기 때문에 깊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샛별형 같은 경우에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샛별형의 경우에서도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신뢰도가 높지만 캔들을 3개를 확인하고 그 다음 추세까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반전이든 석별처럼 하락 반전이든 이 구간은 조금 한 번씩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전체적인 추세 구간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 다만 신뢰도가 높은 캔들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여 가지 이상의 캔들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패턴들은 좀 무시를 하시고 이런 샛별형 같은 캔들들 조금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락 장악형 부분도 또 놓고 보셔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 확인형 2개짜리 캔들에서 별 3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5에서 10거래일 이상 상승 추세에서 그죠? 나와줘야 하락 반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거래일 종가 부분을 하향 돌파해야 됩니다. 1거래일 종가 부분, 죄송합니다. 몸통이라고 역시 표현을 할게요. 왜? 이 부분이 지금 양봉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가 바닥이고 종가가 위쪽에 놓여져 있죠.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거래일의 저점을 하향 돌파해야 된다. 이 저점 라인을 하향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뭐다? 3거래일 하락 마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거래일의 하락 마감. 그죠? 장악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실상 매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보유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날 뭐 출장을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 다음날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 감싸는 음봉이 더 크게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터져서 더 큰 음봉이 발생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 3개짜리 3병을 놓고 배울 때에도 어떤 공부를 했어요? 3병 놓고 배울 때 적산병의 경우에도 이렇게 있고 흑산병의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 적산병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적산병은 만약에 이게 벌어졌을 땐 변형으로 해서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고요. 흑산병의 경우에는 변형이 없다. 오히려 급락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전 강의 내용들을 다시 녹화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게 되면은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에서의 차이점 부분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마음이 급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석별형과 석별 십자형도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5거래일, 10거래일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식은땀이 막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그 자료가 여긴 잘 나왔죠. 이제 몸통이라고. 근데 자료가 자꾸 오타가 생겨서 저희 그 연구원들이 이제 좀 많이 혼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도 다행히 몸통 중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예.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거래일이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2거래일 캔들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거래일에 음봉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다? 1거래일의 중단. 그죠? 중간 부분을 하회한다. 그럼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샛별형을 안 갖고 있어서 못 잡는다 할지라도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정리한다? 중단 라인을 깨고 내려갈 때 1차 매도.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몸통의 하단 부분. 여기선 시가가 되겠습니다. 시가 부분 하회할 때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꼬리, 미련이 남았다. 꼬리가 있다. 꼬리 부분에서는 완전하게 마지노선이다 생각하고 전부 털고 나가셔야만 수익 확정 내지는 손실 축소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서 한숨 쉬시고 나 힘들어 그냥 접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오늘 8강째인데 8강이면 벌써 3주째잖아요. 3주째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해 오실 동안에 조금은 많이 바뀌어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의 기준이 생겼고 캔들 하나라도 이제는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왕이면 지치시더라도 자전거 타고 가시는 기분으로 완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도 힘드시다면요 말씀드립니다. 교육 자료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어제 교육방송과 오늘 교육방송 지금까지 진행할 때에는 솔직히 제가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왜? 뭐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제가 갖고 있는 비법을 노출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시간부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캔들 2개짜리, 3개짜리 솔직히 어려우셨죠? 1개짜리로 갑니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 실내도 3개짜리 캔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게끔 저만의 투자 노하우 지금부터 제대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겠어요? 캔들 하나짜리에 실내도 3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해머형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원래는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우산형에는 해머형과 뭐가 있죠? 교수형이 있습니다. 교수형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락반전이란 말이에요. 해머형은 상승반전에 쓰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고요. 자,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네? 이런 거는 조금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뭐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다시 표현드린다면은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하락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바닥이 최근 거래일에 신저가 부분을 형성해 주어야만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마음 놓고 베팅을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 주가 범위의 2분의 1 이상을 하회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선 캔들 우리가 중요하게 뭘 잡아드립니까? 기준 캔들과 같이 비교를 서로가 할 때 이 캔들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이 밑으로 캔들이 몸통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통이. 위쪽이 아닌 위쪽으로 캔들이 형성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혹은 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봉이 큰데 여기도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고 몸통이 이렇게 형성된다? 거의 드물죠. 발생될 가능성조차도 드물고 오히려 제가 볼 땐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통적인 내용 말고 제가 따로 이렇게 설정해 드린 내용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캔들의 범위는 클수록 신뢰도가 업이 된다. 다만 앞선 캔들도 이렇게 큰데 이 캔들 자체도 뭐 이만하게 형성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뢰도의 업이 아니라 다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부분은 앞선 캔들 대비해서는 더더욱 너무 커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앞선 캔들이 뭐 물론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아닌 다음에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양봉보다는 음봉이겠죠. 음봉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선 캔들은요. 그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캔들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거 온라인상에서 혹은 도서를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캔들 모양이 발생됐을 때 언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차익 실현을 할지, 혹은 언제 손절을 할지, 그 부분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책이나 어느 강좌에서도 그 부분은 거의 말씀을 안 드려요. 다만 신뢰도가 높은 캔들이고 편입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따라서 오늘 기준에서는요, 한 개짜리의 망치형, 해머형,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캔들인데 정확하게 어디서 편입하셔서 어떻게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자, 물음표 다시 해놨습니다. 여기서 1차 편입 구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없으면 뭐 하려고 수업을 하겠어요. 예? 무슨 이게 없으면 어떻게 비법이 되겠습니까? 자, 그림 잘 보십시오. 해머형의 몸통의 하단에서부터 정거래일 몸통의 2분의 1 지점.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기초 시간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캔들 몸통에서 어디가 시가 저가냐 부분이에요. 물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자, 봅니다.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가 되겠죠? 1거래일 시가.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가가 되고요.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시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갭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갭이. 갭하락이 나왔는데 음봉으로 밀려 떨어졌다. 밀려 떨어질 때 음봉일 거 아닙니까? 음봉으로 밀려 떨어졌다가 되돌리면서 양봉을 내놨다. 그래서 해머형이라는 것이 힘이 세다. 추세 하락에서 나타나면은 바닥에서 돌리는 힘이 세기 때문에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 구간에서 어디서 편입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시가. 갭하락이 나온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갭하락이 나온 시가에서부터 전날의 캔들의 절반을 감싸는 구간, 여기가 1차 편입 구간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메모해 두세요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는 메모를 해 두십시오. 자, 2차 편입 구간. 2차 편입 구간.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전 거래일에 몸통의 상단, 시가라고 잡아놨습니다. 어려우실까 봐. 자, 몸통의 상단이라고 그랬죠? 이 몸통의 상단, 시가, 여기 종가입니다. 요 라인까지를 편입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이 봉이 발생된 그 다음 날의 흐름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 날의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돌려진다. 만에 하나 깨진다. 깨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2개짜리, 3개짜리 캔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확정이에요. 확정이기 때문에 추세 걱정하지 마시고 편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1개짜리 캔들은 어떻게 될까요? 1개짜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락을 했고 이러한 모양이 나왔고 하면은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확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다음 날의 흐름을 놓고 보시는 건데 다음 날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간다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면 이건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해머형 기준일의 시가에서부터 그 전날에 어떻게 됩니까? 시가까지, 몸통 상단까지. 이거는 용어로 외우지 마세요. 용어로 외우시다 보면은 저처럼 계속해서 틀려요. 뭐 시가, 저가, 종가 이 부분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놨습니다. 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앞 기준이 아니에요. 요 네 캔들. 내가 중요시 잡았던 내 기준의 캔들, 내가 편입 기준을 잡은 이 해머형의 어디서부터 어디야? 꼬리서부터 몸통. 그러면 그냥 쉽게 이 거래일 캔들 전체 고점 저점 대비해서 중간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몸통 상단에서부터. 몸통 상단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조드립니다. 시가, 여기가 종가입니다. 몸통 상단, 종가에서부터 저점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꼬리 달리는 변형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꼬리가 굉장히 길게도 달립니다. 그래서 이 꼬리는 무시를 하시고 요 구간에서 손절 기준을 잡으신다면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편입 구간이 되겠죠. 그죠? 요 정도 편입 구간에서 손절 라인은 요 정도다. 선생님, 손절이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구간의 편입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것도 봉이 크다고 그랬죠? 그 라인에서 이 정도면 손절이 좁지만은 않습니다. 이 해머형 하나만을 놓고 보시더라도, 해머형 하나만 놓고 보시더라도요, 굉장히 시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높아진 신뢰도 높은 쌓인 구간에서 나왔을 때 편입하셨을 때는 손절 라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손절 라인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게 극심한 흔들기가 있는 거지 추세가 또 반전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뭐 내일 뭐 한 번 더 설명을 복습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총 제가 캔들 부분 9강좌 정도 준비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적어두십시오. 적을 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적어두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한 개짜리 캔들 해모형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캔들 하나 두고 앞에 5가지, 그죠? 5가지 위치, 뒤에 5가지 위치 정도 놓고 보면서 언제 편입하고 언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25개 이상의 전략이 나오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1개, 2개, 3개도 힘드신 상황에서 25개까지 전략을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앞부분에 설명한 부분을 일정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면 크게 안 어려워요. 여기서 5거래를 해서 10거래일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뭐 이렇게만 내려옵니까? 안 그러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전체적인 라인이 하락 추세였다. 요거만 인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라인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캔들의 부분이 어디 있어야 된다? 2분의 1 이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제가 이 하락 라인에서 캔들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그러면 그 다음 거래일의 캔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혹은 요 위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그쵸?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 이런 2개의 캔들이 나왔다? 이거는 꼬리가 있어도 되고요. 몸통이어도 되는데 이게 무슨 형일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공부한 내용 중에 이게 뭐 상승 장악형이 됩니까? 잉태형이 됩니까? 샛별형이 됩니까? 없죠? 없으면 이런 캔들을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캔들 다 공부하시려고 절대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런 모양의 패턴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다음 날에 캔들을 이렇게 잡는다? 관망입니다. 추세는 좋죠. 바닥에서 돌리니까. 하지만 저라면 안 쫓아갑니다. 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캔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때 발생되는 캔들을 잡기만 해도 속된 말로 뭐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표현하시죠. 대박인데 왜 어정쩡한 패턴의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추세 부분만 놓고 이런 데 접근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나중 시간에 제가 다른 전략으로 이 부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요거만 놓고 보세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요 위치에 발생됐을 때 전 거래일 대비해서 위쪽에 발생됐을 때 1번 관심만 갖자가 이것도 아니에요. 관망. 관심도 필요 없습니다. 관망입니다. 왜? 올라가는 추세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이거는 아예 볼 필요도 없죠.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고 추가적인 하락 지속이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위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치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위치도 어찌 보면 쌍바닥 찍었다 아닙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다. 원하는 패턴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날 양봉이 발생되건 혹은 그 다음날 또 횡보가 나오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지워드립니다. 그래서 1번, 2번 위치는 우리가 기억해서 지우자. 세 번째 위치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 흐름의 저점 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1차 만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죠? 절반 라인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아쉬워요. 그죠? 점수로 따진다면 70점, 80점? 80점 좀 그런데요. 70점만 드릴게요. 70점 정도의 구간에서 관심을 갖자. 그리고 꼬리가 여기서 길면 길수록 좀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여러 가지 위치로 그 다음날 나올 수가 있는데 위치를 설정해 드린다면은 밑으로 흘러내려간다면 이건 추세 깨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얘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최소한 옆에 라인에 어떤 모양의 캔들이 나와야 됩니까? 어느 위치에 캔들이 나와야 됩니까? 요 라인에 캔들이 잡혀줘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일 기준에 절반 이하를 깨고 내려가는 캔들이 나온다면은 X. 위쪽에 캔들이 형성됐을 때는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다. 3번부터 해서 교육자료 여러분들 다운받으셨으면 3번 구간이 나올 거예요. 명확하게. 이 3번 구간에서부터는 관심을 갖고 점수를 드린다면 70점. 왜? 2분의 1 하단을 완전히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립니다. 네 번째.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개만 더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바로 실전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이하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서 꼬리 달렸죠? 조금 더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기준은 있죠. 종가에서부터, 그죠? 종가, 요 몸통의 상단에서부터 꼬리까지의 절반, 요 절반 라인 위쪽에 캔들이 형성돼야 됩니다. 다음 날부터는. 밑으로 내려오면 절대 안 돼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은요, 별로 없습니다. 위쪽으로 놓고 보셔야 돼요. 앞에 다 기준점 맞춰놨죠? 그럴 경우에는 위로 나타납니다. 위로 나타날 경우에는 어디까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하느냐? 말씀드렸죠? 요 캔들의 몸통, 요 캔들의 몸통의 상단 부분까지, 여기까지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캔들 강의에서는 캔들만 염두를 해두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기술적 분석을 또 해드릴 겁니다. 또 다른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까지 만약에 너무 어렵고 힘드셨다.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교재 무료로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저한테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1개짜리 캔들만 놓고 과연 바닥에서부터 제대로 된 수익 내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 차트 놓고 보시면은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섹시한 종목 갖고 나왔어요. K사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인데 윗부분에 있어서 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린 흐름이고요. 주가 하락 부분은 21.93%입니다. 꼬리가 많이 달려 있어요. 제가 화살표 준 구간이 가장 고점인 거예요. 21.93%면 얼마 안 빠졌네. 얼마 안 빠지긴요. 거래일수로 지금 7거래일 만에 빠진 하락률이 되겠죠. 자, 놓고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뭐가 발생됩니까? 화면을 이렇게 조금 캔들을 많이 해놨더니 하락률이 더 가파르게 보이고 바닥에서 해머형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떤 구간에 편입을 하신다고요? 좀 지워드려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런 구간에 편입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일날 하루만 놓고 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날 선생님 이거 지금 캔들이 파란색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양봉이 좋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왜? 바닥에서부터 꼬리 돌린 힘, 이 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매수 구간을 드렸는데 이 편입 구간, 제가 말씀드린 편입 구간에 몇 번 편입이 됩니까? 요날 하루. 이날 검색을 못해서 못 봤습니다. 그 다음날 검색해서 그 다음날 하루. 그 다음날 또 하루. 그 다음날 이 부분들이 지금 꼬리가 달려 있어요. 조금씩. 그죠? 여기 계속 편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차 매입 구간, 여기까지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편입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 편입이 돼요. 그죠? 얼마 동안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거래일 동안에 편입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하면은 저 이렇게 가는 거 좀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는 더 위험하다.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매수 구간을 주고 매집이 된 이후에 가야 됩니다. 왜? 급락 이후에 V자형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런 패턴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들어가기에는 변동성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흐름 놓고 보실까요? 어떻게 됐는지? 손절 라인도 중요하죠. 전체 어떻게 됩니까? 이 캔들이 요 위에 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만
꼬리 빼고 몸통과 하단 부분 해서 절반 라인, 꼬리가 달립니다. 이걸 손절 구간으로 설정하시고 여기까지를 편입 구간으로 설정하시고 그렇다면은 무난하게 편입이 되셨으리라 판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어떻죠? 좀 배가 많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앞선 구간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런데 시간이 너무 흘러가는데 편입해도 될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힘의 응축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6.80% 상승. 아, 선생님 섹시한 종목 갖고 나왔다면 뭐 얼마 안 가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뭐 편입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보름 정도 구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름 더 흘렀죠? 거래일수로 따진다면. 근데 이런 라인에서까지 매수 구간이 설정이 되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편입이 기준이 됐다? 어떻게 됩니까? 한 10거래일 정도 기준에서 36.80%의 상승률이 나왔다.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쉽게 생각하실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K사 일봉을 보면서 더 조금 자세한 설명들 몇 가지 더 드릴 겁니다. 한 번 더 놓고 보시죠. 자, 조금 전에 놓고 보여드렸던 그런 흐름 구간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정도 라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선생님 저거요 어떻게 저렇게 다 잡습니까? 말도 안 돼요. 중간에 이렇게 빠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한번 놓고 보죠. 어떤 흐름이 진행될 수 있는지. 92.19% 상승이 나왔고요. 바닥에서 한번 제대로 잡은 거, 여기서 제대로 잡은 것 같고 수익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 어떻습니까? 이 구간. 바닥에서 우리가 여기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심할 만한 캔들의 구간이 있나요? 차익 실현할 만한 구간의 캔들이 있나요? 없죠. 없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락 장악형이 나옵니다. 앞선 시간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하락 장악형. 물론 바닥에서부터 얼마 안 나왔지만 5에서 10거래일 이상 상승했다고 감안을 했을 때 하락 장악형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봉이 형성된 요 하단 부분, 시가 부분에 정리하니까 여기서 사실상 1차 차익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차익 실현은 꼬리가 지금 안 보이실 텐데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 정도가 2차. 그리고 3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날 만약에 우리가 정리를 못했어요. 시장 가서.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이 되겠죠. 선생님, 장대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면서요. 오르는 부분이 짧았잖아요. 오르는 부분이 짧았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큰 봉이 내려온 돌린 구간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큰 음봉이 발생되지 않은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요. 만약에 여기서도 정리를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바닥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갭상승 부분이 1차 바닥권의 지지라인을 넘어서서 갭상승 부분이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고점에 차익 실현하시고 바닥에서 다시 상승 장악형을 바탕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그조차도 못하신 분들이시라면은 괜찮습니다. 중기 투자로 보시면 돼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이후에 부분들은 상승 장악형이 한 번 더 나와서 바닥형에 차익 실현 이후에도 잡을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석별형이 나옵니다. 석별형이 나오는데 그 이후의 추세에서 3거래일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의 흐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절반 라인을 돌려버렸습니다. 절반을 돌렸어요. 저항선 돌렸을 때 어떻게 된다? 재편입 혹은 가지고 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요. 추가 상승 이후에 갭 부분 그리고 나서 지지라인 또 형성. 그렇게 해서 지금 K사 일봉 차트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90%대 상승이 나왔는데 중간 라인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구간도 드렸고요. 만약에 시장을 보시러 가셔서 차익 실현을 못했다. 그렇다면은 바닥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지는 흐름인데 우리가 워낙 바닥에서 편입했기 때문에 중기를 놓고 보실 때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다. 결국은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잡아드시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간이 제가 너무 촉박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내일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